네, 저희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시작하고 저희 간담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화 나와 봄날의 약속을 연출한 백승빈이라고 합니다. 영화 모쪼록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성균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와 봄날의 약속에서 지구인 역을 맡은 장영남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와 봄날의 약속에서 외계인 미션 역을 연기한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와 봄날의 약속에서 한나 역을 맡은 지구인 김소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와 봄날의 약속에서 여대생 역할을 맡은 송예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분들이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네.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톱스타 뉴스 권미성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일단 잘 봤고요. 이제 배우진들에게 공통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 작품을 택한 이유가 있다면 궁금했고요. 감독님께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나와 봄날의 약속 제목의 의미가 궁금해졌는데 나와 봄날의 약속에 제목의 의미가 있다면 어떤 의미인지 네, 저 감독님부터 차례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 제목은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로드쇼나 스크린 같은 영화 잡지 월간 영화 잡지 시절에 10대 시절을 보냈던 영화광이었는데 당시 영화 잡지에서 나와 봄날 약속이라는 제목의 홍콩 영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됐었어요. 그게 이제 금마장 영화제 수상작 목록에서 제목을 보고 제목이 제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제목이 주는 느낌을 간직하고 있다가 당시에는 그 제목이 멸망이나 종말을 다루는 아포칼립스물의 제목과 잘 어울리겠다, 재밌겠다, 그러면 영화가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영화는 멸망을 다룬 그런 영화는 아니었어요. 홍콩 영화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제목에 대한 느낌을 간직하고 있다가 봄날이라는 게 사실 저는 여기 영화의 대사에도 나오지만 제가 인간과 세계를 보는 관점이 결국에는 다 망하니까 같이 잘 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이 아름답게 잘 망하자라는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봄날이라는 말은 다 망하고 나서 새롭게 시작하면 어떨까? 그렇게 리셋하는 기분으로 우리가 새롭게 리셋할 만한 사람이라면 새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질문과 염원을 담으려고 했었습니다. 그 제목을 통해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대본이 너무 이상해서 감독님을 뵙고 싶었는데 방금 감독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제 만나보니까 또 감독님도 또 좀 이상하신 분이라서 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님과 앞으로 인연을 맺어서 작품을 하게 되면 계속 이상한 재미있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은 일탈을 꿈꾸는 주부잖아요. 육아에 지치고 남편의 집안일에 지친. 근데 어떤 부분 저도 좀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랑 좀 비슷하게 닮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참 재밌게 할 수 있겠다.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저도 일단 시나리오를 봤을 때 한국에서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 종류의 영화인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가 생겼었고요. 또 제 역할이 이제 외계인 역할이라는 점도 독특하고 너무 재미있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또 이 외계인들이 그냥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다는
설정도 그렇고 지구 종말이라는 것도 좀 되게 동화 같기도 하고 위트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영화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질까 너무 궁금하고 사실 보면서도 그렇고 찍으면서도 진짜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게 막 이렇게 되게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 그런 좀 호기심과 모험심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시나리오 처음 읽고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영화구나.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되게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저와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추실 선배님 상대 배역이 누굴까 되게 많이 궁금해했었어요. 그래서 네, 시나리오 재밌게 읽고 흥미가 생기고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는 작품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연기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찍은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기억을 많이 더듬어 봤었는데요. 이런 수포 분장도 그렇고 시나리오를 봤을 때 제가 평소에 잘 만나지 못할 작품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출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분, 네.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의 나원정 기자입니다. 감독님께 질문 2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지구 종말 그 직전 날의 풍경을 그리신 건데 그 주인공이 뭐 영화 감독, 교수, 여고생 그리고 또 가정주부 이렇게 4사람을 특정을 좀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들의 종말 직전 풍경을 보여주고 싶으셨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외계인 역할을 하신 배우분들이 되게 평소 주변에서 봤을 법하면서도 뭔가 좀 기괴한 그런 속성을 품고 있는 캐릭터로 그려졌는데 그 특별 출연한 요구르트 아줌마 역할까지 하신 그 이혜영 배우를 비롯해서 내 외계인 역할 배우의 캐스팅 경위 같은 것 좀 궁금합니다. 네. 저 이 영화에 그 강하늘 씨가 연기한 어쩌면 이제 저일 수도 있는 근데 사실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요. 이렇게 제가 사실 거의 한 10년째 제가 첫 장편 영화를 만들고 나서 한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못 하고 있었고 다른 제 의지와 좀 상관없이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전현수 씨 아까 어린 시절 말씀 잠깐 드렸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공상과 몽상과 그리고 상상 속의 친구가 있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 항상 이제 멸망과 아포칼립스물을 항상 꿈꾸게 됐는데 저와 같은 뭔가 좀 미친 정신을 가지고 있을 법한 아웃사이더들을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보면 생일날 쓰레기통을 선물로 받는 여중생이 또 한 명 나왔었고 그리고 또 가사 노동과 독박 육아 때문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싶은 가정주부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됐고 그리고 또 낭만주의와 형이상학적인 영미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한 번도 연애와 사랑을 해보지 못했던 대학 교수 이들이 사실은 이런 미친 정신과 아웃사이더들을 제가 선택을 한다면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라고 이게 나오게 됐던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우울하고 그리고 왠지 멸망을 끌어당길 것 같은 사람들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외계인들은 사실 그들이 불러낸 저승사자 같은 사람들이고, 네, 그래서 그렇게 사고가 그렇게 전개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연기하시는 뭐 배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좀 저예산으로 좀 힘들게 만들어진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영화지만. 제가 시나리오를 건네드리고 다들 죄송합니다. 한 번에 바로 읽고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되게 감사드리는데 사실 여기 이제 김소희 배우 같은 경우에는 한나 역할을 했던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비밀은 없다에서 나왔던 그 캐릭터 그리고 이제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뭔가 존재감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김성균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나리오를 쓰면서 떠올렸던 얼굴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래서 뭐 장영남 선배님 같은 경우에도 이런 뭐 독박 육아 뭐 가정주부인데 머릿속에 부글부글 끓을 만한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주부 역할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배우분. 그리고 뭐 이주영 씨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기존에 이제 작업했던 단편 영화들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정신없이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되게 경쟁력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장영남 선배랑 케미스트리가 되게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송혜연 배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오늘 오신 그 뭔가 좀 의상 컨셉도 마찬가지로 뭔가 좀 이상하고 그리스 비극 같은 배우 연기하는 그리스 비극 같은 배우인데 사실 되게 머릿속도 되게 좀 특이한 구석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런 케미가 되게 잘 맞았던 배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자님 답변 충분하셨나요? 아, 이혜영 선배. 이혜영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랑 프로듀서랑 사실 제일 고심했던 그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충분히 저희가 사실 외계인 대장 캡틴을 맡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사실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사실 이혜영 선배님 같은 뭔가 나 영화 배우야 이렇게 존재감을 뿜어내는 배우를 원래 되게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설마 이혜영 선배님이 해주시겠어 이렇게 하다가 뭐 어때 한번 뭐 다들 배우분들도 다들 한 번에 오케이를 하셨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지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드렸는데 너무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바로 다음 날 연락이 오셔 하시겠다고. 사실 영화 이 작업 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작업들이 되게 오래전 영화였어요. 근데 이제 잠깐의 특별 출연이긴 하지만 되게 오셔가지고 즐겁게 촬영하시고 나 백승민 전문 배우 할래 이렇게 얘기까지 하실 정도로 저는 너무너무 몬들밤 오를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하고 초현실적으로 정말 감사한 기억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으면 어떤 분들이 왜 외계인 캡틴이 요구르트 아줌마인가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저는 요구르트 아주머니에 대한 환상이 조금 있는 게 사실 외계인들이 뭔가 좀 가장을 하고 인간 세계에 침투를 한다면 외계인들이 다들 요구르트 아줌마 복장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가장 안전한 모습으로 인간 사회 곳곳에 침투할 수 있는 직업이 요구르트 아줌마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설정이 됐던 것입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준비하실 시간을 드리고자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좀 가벼운 질문을 드릴게요. 감독님부터 모든 배우분들께 드리고요. 저희 영화처럼 외계인이 나에게 선물을 준다면 어떤 선물이 받고 싶으신지 감독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실 받고 싶은 선물들은 영화에 다 나와 있는데요. 저는 여기 김소희 배우 연기한 한나라는 여중생이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제 정신적인 뿌리예요. 그 여중생. 그러니까 괴물 그림 저기 영화에 나오는 그 스케치된 괴물 그림들이 다 제가 그린 그림들인데 어린 시절에 그렇게 팔다리 여러 개 달린 괴물들이랑 같이 한 방에서 서로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그런 환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괴물과 크리처들에 대한 사랑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사실 그래서 기르모 델 토로 감독이 최근에 이제 아카데미상을 받으면서 크리처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보상받는 걸 보면서 저도 언젠가는 그런 보상의 순간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항상 들고 그래서 혹시나 이게 외계인들이 와서 너 뭐 받을래 그러면 다음 영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괴물이 와가지고 저한테 시나리오와 괴물이 동시에 오는 그런 꼭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외계인에게 받고 싶은 선물은 초대 받고 싶어요. 네, 그들의 우주선과 그들이 사는 행성을 초대를 받아서 즐거운 추억을 남기고 싶습니다. 저는 세계 일주 여행을 선물 받고 싶어요. 저는 가족들이랑 마지막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추억을 선물 받고 싶은데요. 약간 그냥 평범한 하루일 수도 있지만 같이 밥을 먹고 어딘가를 놀러 가고 그냥 그런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냥 가족과의 시간을 선물 받고 싶습니다. 네, 저는 타임머신을 선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에게로 돌아가서 힘들거나 외로웠던 순간에 위로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저는
지구 종말 마지막 날이면은 되게 보고 싶은 사람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추가로 질문 있으신 기자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마지막 질문 드리고 기자 간담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독님께 먼저 여쭙겠는데요. 저희 영화에서 보여지는 선물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고, 그리고 김성균 배우와 장영남 배우께는 저희 이제 나름 영화계 라이징 스타와 같이 작업을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셨는지와 나머지 세 분들은 선배님과 작업을 하셨는데 네, 연기하면서 어떠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속의 선물에 대한 선물에도 의미를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구 멸망과 종말이 이 영화의 키워드이긴 한데 각각 외로운 아웃사이더들이 종말과 멸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환상이 구체적으로 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곧 관객들과 만나게 될 텐데 한 번쯤 이렇게 멸망과 전날에 마지막 생일을 보내게 된다면 나는 생일 선물로 뭘 받고 싶을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이 영화가 조금이라도 줄 수 있다면 저는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영화는 이제 라이징 스타 김소희 양하고만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며칠 짧은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저 친구의 어떤 순수하고 이런 기운을 좀 많이 받아서 짧은 시간 이렇게 함께 했는데 굉장히 같이 소풍 나온 그런 느낌으로 잘 재미있었던 추억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상한 괴상한 아저씨 같은 괴물로 출연을 했었는데 친구처럼 대해줘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저는 주영 씨랑 같이 만나서 작품을 했는데요. 주영 씨가 참 너무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부분 좀 그러니까 요즘 트렌디한 연기가 좀 연기를 안 하는 듯 하는 게 그래서 저도 늘 그거에 대한 갈증이 있는데 주영 씨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너무 연기를 하는 듯 안 하는 듯 진짜 외계인처럼 혹은 또 주영 씨처럼 뭐 그렇게 연기를 너무 가볍게 하게 너무 편안하게 굉장히 진정성 있게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배우였고요. 그리고 또 보면서 공부가 되는 배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장영남 선배님을 알게 됐던 게 예전에 연기하기 전에 제 동생이 연기를 했었는데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장영남 선배님이 나오시는 이제 작품을 같이 보다가 저 배우가 정말 유명하고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고 저한테 소개를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영남 선배님과 이제 같은 에피소드에서 이제 파트너로 만난다고 했을 때는 되게 설레고 또 어떻게 하실까 평소에 이제 작품 속에서 다른 작품에서 봤었던 그런 에너지 같은 것들이 되게 궁금하고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현장에 갔었고요. 또 이 작품 속에서 캐릭터가 아무래도 제가 이 장남 선배님을 이렇게 리드하고 뭔가 이끌고 사실은 제가 후배인데 이 선배님을 그렇게 막 이끌고 리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재밌기도 하고 좀 사실 현실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하는 게 또 좀 재미있었고 그렇게 좀 수동적인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캐릭터와 능동적인 캐릭터가 만나서 하모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너무 좋았고 너무 즐거웠던 촬영이었습니다. 네, 전 선배님께서 친구같이 대해주셔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연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배님께서 더 제 연기하기 편하게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선배님께 되게 감사했고
연기를 제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그 현장에 되게 분위기 메이커처럼 선배님께서 되게 재밌게 해주셔서 되게 전 감사했고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영화 찍었을 때가 거의 한 3년 전. 그래서 연기를 처음 시작할 때라 선배님을 만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럴 일이 없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김학선 선배님이어서 참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잘 대해주셨고 편안했고 지금 생각해도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배님하고 할 수 있는 작업이 또 있다면 되게 또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네, 되게 좋은 촬영장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마지막 인사하고 자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좀 독특하고 이상한 게 항상 좋은 것만 아니지만 이번 영화의 경험이 이 경험만큼은 조금 좋은 것이길 조심스럽게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또 우리 백승민 감독님 같은 독특한 영화를 또 찍을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시면 좋은 영화를 만들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른 아침에 저희 영화 이렇게 앉아서 봐주시느라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가 가지는 강점은 그냥 새로운 시도라는 그리고 다양한 작품, 다양성 중에 하나라는 게 저희 영화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영화 잘 부탁드리고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저희 영화를 처음 봤었는데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이게 되게 어른들의 동화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일단 지구 종말이라는 소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면들이 그런 동화 같고 아기자기하고 근데 또 되게 좀 파괴적인 면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서 또 저희가 선배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이제 좀 실험적으로 많이 이렇게 한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런 영화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영화를 보고 되게 선물에 대해 의미를 생각하게 됐었어요. 선물이라고 막상 생각을 하면 받으면 기분 좋고 그런 것만 생각이 났었는데 선물이 꼭 좋은 것만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영화를 보고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르구나. 그래서 되게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라고 느껴서 영화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침 일찍부터 저희 영화 보시고 부디 힘드시지 않으셨기를 바라고 네, 그리고 저는 영화는 물론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많은 스태프들이 다 같이 만들지만 그 이후에 절반은 관객분들이 만들어주시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영화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